네, 그 상대 속도까지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구했지? 속도는 원래 두 가지가 있었지. 속도는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순간 속도가 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저번 시간에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나중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순간 속도가 뭐예요? 이러면 또 그 짓을 또 해야 되네. 자, 그러면 속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구하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속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속도는 이렇게 안 구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모르면 성민한테 물어보든 강원한테 물어보든 나한테 물어보고. 자,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이 가짜가 한문 잘하니? 더할 가짜입니다. 속도를 더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 물체가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점점 느려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를 0으로 약자로 v라고 표시하는데 v가 10m/s라고 하였으면 1초 동안에 10m 간다는 소리지. 근데 가속도는 a라고 쓰는데 a는 10m/s 제곱이라고 쓰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얘는 1초 동안에 10m 간다라는 말이고 얘는 1초 동안에 속도가 10m/s 더 늘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뭘 말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변할 때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냐 말이지. 그럼 만약에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처음에 속도가 10m/s였다. 근데 가속도가 20m/s였다. 세커 제곱이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간다. 최초의 10m/s 가속도는 20m/s 제곱이다. 그러면 3초 후에 이물체의 속도는 얼마겠어? 70. 정말 이해돼? 아니. 다시. 가속도의 뜻이 뭐라고? 1초가 변할 때마다 속도가 증가되는 양을 얘기하고 있지. 최초의 속도. 그럼 만약 1초가 지났어. 그러면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큼 더 늘어난다고 했어? 20m/s가 더 늘어난다고 했었지. 그럼 1초 후에는 총 속도가 얼마나 변해 있겠어? 30m/s로 변해 있지 않겠어? 자, 그런데 또 1초가 흘렀어. 1초가 흐를 때마다 속도가 20m씩 죽는다며. 그러면 2초 후에는 얼마? 90m/s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저 제곱은 뭐예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1초는 시간이 1세크잖아. 속도의 변화라. 그럼 속도가 10m/s 변했다 칩시다.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이 세커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분모잖아. 이게 분모인 거지. 내려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세커 제곱이 되는 거지. 단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지? 자, 가속도 일단 어떻게 구하는 방법은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얘기한 거고 속도는요 1초당 얼마나 거리가 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은 좀 작겠습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더해준다는 거야. 등차수를 배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차수로 해서 얘가 공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친구 자 4장에 4번 가속도에 보면 가속도가 뭐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1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에서는 단위 시간을 1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래 돼 있지. 자, 가속도는 자, 델타 t. 간호야, 델타가 뭐라고 했어? 변화량이라고 했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그래서 친구 옆에 보면 T2 빼기 T1 분의 V2 빼기 V1.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체가 처음에 T1에서 V1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T2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V2가 됐다면 이때 속도가 변했지? 네.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속도가 변했으니까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궁금하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게 뭐죠? 걸린 시간이죠. 얘는요 속도 변화량.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구한 가속도는요 평균 가속도지. 평균 가속도지. 우리가 이 단어에 들어왔을 때 평균과 순간이라는 걸 배웠는데 역시 이건 순간 가속도가 아니지, 그지? 순간 가속도는 뭘 이용해야 되겠어? 미분 이용하는 건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3초 때 어떤 물체가 10m/s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7초가 지났을 때 속도를 보니까 40m/s로 달리고 있더라. 50m/s로 달리고 있더라. 자, 그러면 속도가 분명히 변했지.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보여봅시다. 가속도. 이때 물론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죠. 자, 가속도의 정의가 뭐지?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가속도야. 속도는 1초당 거리가 얼마큼 갔는지가 속도인 거지. 헷갈리면 안 돼.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간 거리는 속도. 1초 동안에 변화된 속도는 가속도지, 그지? 자, 그러면 몇 초 걸렸어? 4초. 속도 40. 그게 세컨이니까 40m/s지. 그래서 이게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서 10m/s 제곱. 그러니까 제곱 단위가 있으면 이 가속도를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다? 10m/s다. 근데 이렇게 구한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가 아니라 평균 가속도이다. 자, 그럼 친구, 자, 저번 시간에 그 복수입니다. 똥두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구나. 자. 자, 이제 위치입니다. 자, 위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치랑 시간의 그래프를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자, 이게 뭐라고요? Y축이 위치고 오른쪽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두 점을 이은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점을 이은 이 기울기의 값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속. 그렇지? 속도겠지? 그럼 뭐의 속도겠니? 1초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그렇지, 잘했다. 이야, 웬일이고. 웬일이 아니라 오늘 전단지 돌리고 이 독하지 마요. 그래서 힘들 줄 알았더니 다리만 힘들어. 그래? 자, 그러면 관우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거는 무엇입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거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지? 속도. 무슨 속도? 평균 속도. 그렇지. 어디에서 구간을 얘기해줘야 돼. 1초에서 3초까지. 그렇지. 속도. 맞지?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봐봐. 저번 시간에 언제였지?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너희들이 곧 이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친숙해질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파란 이 기울기랑 다르게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순간 속도. 몇 초 때에? 3초 때. 그렇지. 3초 때의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뭘 이해하냐면 위치의 그래프에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한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재밌는 일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위치는 바뀌고 있지.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즉 속도 있지.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빨라져.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잖아. 그러면 1초 때의 순간 속도는 이건데 3초 때의 순간 속도랑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기울기가 더 급하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치랑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리가 또 왜 어렵냐면 자 이제 이거 위치 대신에 얘가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위치에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내가 하겠습니다. 성민아, 이 파란 거의 의미는, 이 파란 거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거울이 무슨 소리야? 속도, 왼쪽에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면 생각해봐. 내가 질문이 뭐였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거의 기울기가 뭐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요거 분해, 요거 쓰지. 그러면 요게 뭐야? 걸린 시간이고 요거는요 속도 변화량. 즉 해석해보면 이거의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아 그럼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방금 했잖아. 가속도잖아. 외우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면 딱 정리를 해보라.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것뿐이 이거니까 아 얘는 1초와 3초 동안의 가속도인데 무슨 가속도? 평균 가속도야, 그지? 무슨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그러면 관호야 3초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순간 가속. 그렇지. 순간 가속도가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의 그래프, 즉 시간이 x축에 있고 y축이 미친지 속도인지에 따라서 같은 기울기인데 의미가 언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 가속도,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배웠다는 거지. 그 밑에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거 곧 성민이는 배울 텐데 극한을 배울 때 보면 이게 이제 바로 미분 계수의 뜻인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너희도 학원에서 이거 들어갔지? 아직 안 들어갔어? 대충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서 보면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럼 미분 아직 안 들어갔어? 극한까지 나갔어? 오늘 그거였는데 극한 했을 텐데. 극한을 했었어? 그렇구나. 그럼 자극한, 우극한 그런 거 했었어? 뭐 있어? 제일 초반. 제일 초반에 거? 성민이는 수열의 극한 했지. 그럼 당신한테 한번 물어보자. 초반에 거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시간이긴 한데 잠시 하나만 물어볼게. 너도 이제 극한 들어갈 거잖아 좀 이따가. 얘는 수열 극한을 배웠으니까 말못하면 죽을 알아. 수열 극한 함수의 좀 다르긴 한데 극한을 제대로 배웠는지 학생들한테 내가 질문하는 딱 한 가지야. 이걸 대답을 못하면 극한은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을 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기호를 안다고 하니까 자 시중 어느 문제집을 뒤져봐도 이건 없어.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을 뒤져봐도 이게 없어. 이게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뭔지 모르면 극한을 배워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배웠다며. 좀
잘 들어. 네 학원에서 배울 때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니는 극한 헛배운 거야. 이게 녹화돼 있으니까 듣는 애들도 가만히 있어봐라. 이걸 알면 제대로 배운 거야. 이걸 모르면 헛배운 거야. 교과서에 이게 아무 문제집이 없어.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답이 없어 이거. 없다고요. 중요한 건 왜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왜 없는지. 아무튼 알아와. 쌤한테 질문하지 말고 네 혼자 극한 듣고 알아와. 알겠어? 자, 저게 이해가 되면 제대로 배운 거야. 저게 이해가 안 되면 헛배운 거고. 0도 아닌 거예요. 어? 그럼 0도 아닌 거예요. 아니야, 저건 값이 없어. 그러니까 저게 왜 값이 없는지 이유를 알아. 내가 말했지. 이제부터는 개념 싸움이야.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지다. 이제부터는 이과수학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내가 그거 강조했었잖아.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벌어져서 나중에 2학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중3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거 없거든? 그럼 뭐 어려워?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거죠. 물론 뭐 풀어서 그렇긴 한데 개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미분, 적분,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아빠한테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말을 하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 공부 방식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무튼 봐. 자, 그래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까 말한 분석 기법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ST 그래프라고 많이 합니다. ST 그래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S라고 하면 이동 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일 수도 있는데 보자. 변이가 되겠지? 자, 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변이에서 이런 이 변이 그래프입니다. 자, 아까 봤습니다. 자, 두 점의 기울기는 뭘 얘기한다? 속도. 그렇죠.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변이 그래프에서는요 의미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지? 자, 근데 이제 VT 그래프에 대해서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VT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자, VT 그래프, 오케이. 자, VT 그래프. 자, VT 그래프에서는요 요 두 개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가속도. 평균 가속도였죠.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1초예요. 이게 2초인데 그러면 이게 면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안 믿어보자. 너희들 머리를 안 믿어보자. 요 면적이 있을까? VT 그래프야? 네. 자, 요거 면적. 요 면적의 의미가 뭘까?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새로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이제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머리 굴려봐봐. 면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더라. 자, 해볼까? 그럼 면적이라는 게 원래 이거의 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이게 뭐야? 속도지.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해봐. 그럼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뭐라는 거야? 거리.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변이가 되겠지, 그치? 속도니까 거리라고 하면 두둑이 맞는다. 변이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면적은 이 시간 동안 이 물체가 움직인 변이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선생님 2분의 1이 뭔가요? 친구 생각 잘 해보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면적이라는 것은 그때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지 않지? 증가하고 있잖아. 적분을 하게 되면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 아직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왜? 아니 이 면적이 왜 거리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아니에요? 맞아. 근데 2분의 1이 왜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적분을 배우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속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면적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우야 이해되고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봐라? 이거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다? 변이. 그러면 이건 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뭐지? 변이. 그럼 내가 왜 거리라고 안 하고 변이라고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선생님 변이나 거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려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만나게 될 거야. 당연히 시험 이거 나오거든. 자, 그럼 이 물체 해석을 좀 해보자. 이 물체는 속도가, 잘 봐봐. 너희들 감을 믿어보자. 3초 때까지, 성민아. 3초 때까지 이 물체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갔다. 맞나? 맞지? 3초 넘어서는요. 왼쪽으로 갔겠지, 그지? 이걸 오른쪽 방향하면 왼쪽으로 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럼 봐봐. 이게 6초야. 그럼 물어보자. 이 물체의 0초부터 6초 때까지 변이는 어떻게 될까? 이 물체가 0초 때부터 6초 때까지 변이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말을 모르겠어. 이 그래프에서 변이는 뭐라고 그랬는데? 면적이라고 했지. 근데 잘 봐라. 면적이라고 하면 왜 힘들어졌냐면 이거의 면적은 뭐로 나오노?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데? 그렇지.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지. 해석을 해보자. 이 사람이 자 이걸 3초 때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수직선이 있었는데 3초 때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3초부터는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온 상태란 말이야. 그걸 VT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나? 그렇지.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왜 변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면적은 플러스만 나오는데 면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변위. 이거의 면적이 변위라고 하는 거지. 변위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원래 기준적 반대 방향이야. 가만히 이러고 있지. 그래서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런 거 출제가 돼. 이런 거 딱 주고 있지. 뭘 물어보냐면 제일 쉬운 게 이거야. 0초부터 6초 때까지 이 물체의 변이는 0초부터 6초 때까지 이 물체의 운동거리, 이동거리는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6초 때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요. 변이는 0인 거 알았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6 아니야? 이 면적 3이고 여기 3이니까 6이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지? 자 그럼 VT 그래프에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이것처럼 마이너스 변이를 주면서 면적을 보라거나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걸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근데 속도랑速력이요. 네. 둘 다 그 기호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한번 쳐다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얘가 속도 그래프인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갔다가 속도가 3초가 되면 얼마가 돼? 3초가 되면 0이 되지. 3초가 되면 0이 되잖아. 근데 6초가 되면 속도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그럼 물어보자. 6초 때의 속력은 뭐겠니? 6초 때의 속력은 뭐가 되겠니? 6초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지. 이거의 의미가 뭔데? 왼쪽으로 초당 2m를 가고 있다는 뜻인데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럼 속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뭐만 떼면 돼? 방향은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2m/s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속력과 속도, 이제 VT 그래프에서 선생님 왜 속력이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그래프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이건 속력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력을 원하시면 부호를 떼시면 되죠. 왜?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에서 방향만 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지? 오케이. 그 다음에
AT 그래프. 자, 그럼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이제는 AT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 면적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그래프. 자, y축이 가속도, x축이 시간 축이고 그때 면적이 생겼는데 그럼 이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자, 면적의 의미가 뭘까? 해보면 되지. 시간 곱하기 가속도잖아. 시간 곱하기 가속도 하면 뭐가 나올까? 그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러면 봐봐. 가속도라는 게 1초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총 변화된 속도량이 나오지 않겠어? 예를 든다면 3초 곱하기 10m/s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10m/s씩 늘어나는데 그거 3초 동안 했으니까 총 속도가 얼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30m/s가 늘어났다는 거지. 따라서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억이 보나마나 기억 안 날까? 기억 안 나오면 면적? 요거 배우고 이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기 없이 이러려 하지 마시고 잘 못 외우잖아. 선생님도 물리 안 외워. 뭐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되고. 자, 그럼 있잖아. 이제 그 조그만 거 2번 이제 운동의 종류와 그래프에서 한번 알아볼게. 자, 우선 1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친구 변이가 그냥 그대로 있지, 성민아. 그러면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 정지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너희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날 쳐다보세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등속도 운동이랑 가속도 운동을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과 가속도 운동. 자, 그러면 등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거든. 쉽게 빨라지는 생각할까? 가속도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고 느려지는 것도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기 그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해보자고. 그러면 과연 ST 그래프에서는 등속도와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해보자. 등속도와 가속도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자, 등속도. 자, 이게 변이 그래프입니다.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그래프. 자, 속도가 있으니까 위치가 변하겠지.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등속도 운동은 ST 그래프에서 어떤 거가 나올까? 직선. 그렇지. 왜 그럴까? 이렇게 나올 거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랬는데? 그 속도라고 했었잖아. 근데 속도가 어땠다고 했는데?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왜냐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 안 일정해? 그렇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운동이야. 따라서 직선은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되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 어떻게 나올까? 곡선. 그렇죠. 기울기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죠. 선생님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언제든 얘기해. 세상에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 이해 안 되면서 이해됩니다 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을 뭐라 그러지 모르는 학생을 뭐라 하지 않아.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설명해줘. 다만 공부하기 싫어갖고 왜 이렇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을 내가 붙잡고 내 아들이 하죠. 공부하기 싫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미쳤다고. 내 아들이면 이제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한다 하겠지만 내 아들이 아니죠. 물론 또 돈을 되게 많이 주면 학생아 야 현실 아니니? 돈 굉장히 많이 줘. 그러면 학생아 솔직히 물어보자.
그러려고 부모님들 돈 벌지 않아? 그런 거 속물에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자식이 그런 학생이면 부모님들 돈을 많이 주면서, 그치? 다 그런 거야. 난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보세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바뀌고 있죠.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 더할 가짜가 있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것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보십니까?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지? 혼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값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ST 그래프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날 쳐다봐주세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T1, T2, T3, T4. 자, 여기 보시면 T1까지는 속도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일정했을까? 아, 속도가 증가했다고? 선생님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는 앞에 게 큽니까? 뒤에 게 큽니까? 앞에 거. 앞에 게 크죠?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야, 10km/s로 가다가 8km/s로 가게 되면 앞으로 안 가? 가긴 가잖아. 느릴 뿐이지. 따라서 T1까지는 속도가 감소하더라도 앞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순간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멈췄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T1까지 얘가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가속. 그렇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T2까지. 자, 봐봐라. 위치가 아까는 여기까지 위치에 와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위치가 다시 원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얘는 속도가, 자, 들어봐. 속도가, 이 속력으로 물어봐야지. 속력이 얘는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자, T1과 T2 사이에서 이제 속력으로 물어봐야지. 속력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 그렇지.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력은 속도에서 부호되고 판단을 했지. 물론 여기서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속도가 나오는데 그 부호를 떼고 보면 점점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T1과 T2까지도 무슨 운동을 한 겁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물체는 전 구간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면 또 T2까지 갔다가 이 인간이 잘 보세요. 이 속도, 이 속력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T3까지 간호야. 여기서부터 T2부터 T3까지 이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 그렇지, 감소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절대적인 부호를 떼버린 거기 때문에, 그지? 그치? 그러면 T3에 또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가 보니까 멀리 갔다가 다시 원래 돌아왔다가, 그지? 다른 반대쪽으로 쭉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거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ST 그래프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친구 그 밑에 2번에 보면 관우가 대답해 주길 바래. T3부터 T4까지 우리가 운동 요 변이 위쪽을 플러스 방향, 위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본다면 운동 방향은 자, 봐봐.
T3부터 T4까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어?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이었어?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이라면 이거 플러스가 위쪽 방향이고 마이너스가 아래쪽 방향이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어? 기준이 플러스를 그지?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잖아. 친구 변이라고 했지? 변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플러스라고 얘를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물체는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지.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여기서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운동 방향을 물어보는 거야. 운동 방향. 그러니까 T3부터 T4까지는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른쪽에 보면 친구 운동 방향 오른쪽에 보면 속도에 뭐라 나와 있니? 속도 크기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이 틀린 말을 할까요? 왜 틀렸는지 얘기해줘. 자, 플러스 30m/s랑 마이너스 30m/s야. 얘들 뭐지? 속도지? 속도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틀리면 왜 틀렸는지. 자, 선생님이 둘 다 속도에 다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자, 얘가 속도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는지, 틀리면 왜 틀렸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왜 틀렸다고? 속도는 같은 거 아니야? 플러스는 한쪽 방향이고 마이너스 그쪽의 반대 방향이어서 속도는 같은 거 아니에요? 속도는 오면이 다르지. 방향을 다 표시했으니까. 자, 속도는요. 속도는 누가 더 크다는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속도가 누가 크다고 얘기하려면 방향이 그럼 누가 큰지 비교해야 되지. 봐봐. 속도가 크기와 방향이잖아. 그럼 이 속도가 이 속도보다 크다? 그래?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이 속도의 크기와 방향보다 크다는 말인데 크기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도 크다 치고 크기도 똑같긴 하지만 방향은요? 방향은 어쩔 거예요? 좋아. 그럼 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쌤 크기는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면 방향은 누가 큰데? 방향은 크기가 없지. 오르방향이 큰 거야. 따라서 속도는요. 원래 속도는 누가 크다고 말을 못합니다. 다만 뭐가 붙습니까? 크기요? 그렇지.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야. 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속도는 누가 크냐라고 못 물어봐.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속도의 크기, 방향은 무시되고 크기만 얘기한 거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운동 방향 오른쪽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속도 크기가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속도 크기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속도 크기는 지금 T3에서 T4까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속도 크기는. 그렇지? 증가하고 있지, 그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3번은요,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와우, 뭐 그래프 모양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잠시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한번 조금 문제 보면서 쉬어갑시다. 자, 이게 사실은요, 물리에서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찾아보세요. 자, 이제 머리 한번 빠개집니다. 실제 이게 그 미분에서 나와. 자, 이렇게 주고 A, B, C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보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T1이지. 자, T1에서 지금 이 그래프가 변이 그래프인데 T1까지 평균 속도는 누가 커? 그렇죠. 평균 속도라는 게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T1에서 평균 속도는 당연히 A1이 큽니다.
A가 크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t2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누가 큽니까? 처음부터 T2까지요? 그거 같은 거. 그렇죠. 자,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2에서 순간 속도는 누가 제일 큽니까? T2에서 순간 속도는 C. 그렇지. C가. 왜냐하면 순간 속도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C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ST 그래프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잠시 끊고 이게 포크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왜냐면 뒤에 또 있거든. 이게 메인이긴 한데 아무튼 잠시 끊고 또 한번 갑시다. 그럼 문제